65살에 퇴직금 3억을 무인 빨래방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월 5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죠. 이제 노후는 걱정 없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매출은 반토막. 세탁기는 고장나고 경쟁자는 생기고 빚만 남았습니다. 지금요? 새벽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버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교훈을 얻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영수입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3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처음엔 안심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든든하겠지. 이제 돈 걱정은 끝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달 25일 연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딱 하루 통장이 잠깐 부풀어 올랐다가 며칠 뒤엔 다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부모님 요양병원비로만 매달 12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체 내역에 요양병원 5글자가 뜰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같이 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나? 빈 통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내는 매달 고지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8만 5천 원, 수도요금 4만 2천 원, 관리비 45만 원. 서류 위에 찍힌 붉은 숫자들이 유난히도 눈에 밝혔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이만큼이야. 아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식비는 또 어떠고요? 매달 60만 원. 마트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병원비도 늘어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까지 한 달에 20만 원. 하루하루 건강이 새는 소리와 함께 통장 잔고도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연금 300만 원에서 요양병원비, 생활비, 병원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고작 10만 원 남짓. 아빠, 이번에 결혼 준비 조금 도와줄 수 있어? 아들의 말에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만 계산이 맴돌 뿐 현실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길이 필요하다. 그런 불안이 쌓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야, 요즘 무인 빨래방이 대세야. 기계만 돌리면 돈이 쏟아진다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쉬운 돈벌이가 있으면 누가 못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오지만 요양병원비 12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병원비 20만 원. 남는 돈이 고작 10만 원 남짓이라는 사실이 그 말을 더 크게 울리게 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신문 한 귀퉁이에서 그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24시간 자동 수익, 무인 빨래방 창업 설명회 개최. 굵직한 글씨가 제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게 진짜 가능할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설명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설명회장 문을 열자 묘한 긴장감이 훅 밀려왔습니다. 낡은 호텔 회의실을 개조한 듯한 공간 안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위에 점퍼를 걸친 중년 남성들, 작은 수첩에 빽빽하게 메모를 적는 아주머니들, 어떤 이는 아예 노트북을 펴놓고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인생, 여기서 답을 찾고야 말겠다. 저 역시 의자에 앉자마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처럼 나도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곧 단상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웅성거림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여러분,
첫 마디부터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하루 20팀만 오셔도 월 500만 원 수익이 가능합니다.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매달 통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간 그 말이 마치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통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뒤편에 설치된 스크린에 커다란 숫자가 띄워졌습니다. 월 매출 500만 원, 연수익 6천만 원. 늘 텅 빈 통장 잔액을 보며 한숨 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앞둔 아들에게 아빠가 이번 달만 좀 힘들다라고 말하던 순간 손주, 학원비 한 번 보태주지 못하고 모른 척 지나쳤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어서 화면엔 실제 점주들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니 마음이 편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통장에 돈이 꽂히니 노후가 든든합니다. 밝게 웃는 얼굴들,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그래프, 매출 현황판에 찍히는 숫자들. 제 가슴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300만 원에 월 500만 원이 더해진다면 부모님 요양병원비도 걱정 없고 아들 결혼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손주 학원비도 기꺼이 보태줄 수 있겠지. 옆자리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한 거 아냐?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발표자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메아리쳤습니다.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매달 통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회야. 우리도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무인 빨래방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성공 사례를 찾아보고 예상 손익 계산서를 그려보고 아내와 마주 앉아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퇴직금 절반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어줄 거라고. 가게 문을 연 첫날 환하게 켜진 불빛 아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빨래 바구니를 든 동네 주민들, 손수레에 실린 묵직한 겨울 이불과 투툼한 외투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빨래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드르륵 소리, 물이 가득 차오르며 출렁이는 풍경. 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카드 매출은 하루하루 늘어났습니다. 포스기 화면에 숫자가 찍히는 순간마다 짜릿했습니다. 손님들이 세탁기를 돌리며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화면 위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그맣던 숫자가 오후가 되자 어느새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한 달이 끝날 무렵 4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포스기를 확인하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평생 연금 3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던 제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병원비 걱정하지 마. 저는 아내에게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요양병원비도 이제 문제 없어. 손주 과외비도 우리가 보태줄 수 있어.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쉬엄쉬엄 살아보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 어딘가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애써 못 본 척하며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진짜 기회야. 이제 잘될 일만 남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서는 벌써 새로운 인생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에 빨래방 수익이 400만, 500만 원만 더해지면 우린 매달 8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게 되는 거야. 그 돈이면 병원비 내고도 남아 아내랑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장난감도 마음껏 사주고. 눈을 감으면 상상 속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해외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손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여유롭게 선글라스를 낀 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모습. 마치 텔레비전 광고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가게 벽 한쪽에는 본사에서 보내준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 달성, 2년 만에 두 번째 매장 오픈. 성공 점주들의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우리 가게도 곧 매출 1,000만 원을 찍게 될 거야. 어느 날은 동네 주민 한 분이 빨래를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여기 장사 잘 된다면서요? 축하해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성공의 길에 들어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숫자들이, 이 칭찬들이, 이 희망이 곧 제 인생의 가장 큰 추락을 부르는 전주곡이 될 줄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계 할부금,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한 달 한 달 고정비는 끝없이 빠져나갔고 기계 한 대만 고장 나도 수백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억 5천만 원만 투자했으니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보이지 않게 그 속에서 이미 적자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뒤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반짝이는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무인 빨래방 그랜드 오픈, 최신 기종, 대용량 건조기 완비 라는 문구가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첫 달 무료 쿠폰까지 대대적으로 뿌리며 손님들을 쓸어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골목 건너편 대형 세탁소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유리창, 프리미엄 세탁 서비스라는 간판이 번쩍였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불 세탁 당일 완성이라는 문구가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 손님들 다 저기로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빨래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 걱정 마. 동네 사람들 다 우리 가게 올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매출표가 자꾸만 눈에 밝혔습니다. 첫 달 400만 원을 넘던 매출이 250만 원, 그리고 18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가라앉는 배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건 일시적인 거겠지, 계절 때문에 그런 거야? 여름 되면 다시 올라갈 거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차가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의 빨간 선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정해진 날이면 빠져나갔습니다. 기계 할부금도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도 한 장, 두 장 쌓여갔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늘 마이너스. 남의 이야기 같던 적자라는 단어가 이제는 제 인생에 매달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차라리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나왔을 텐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괜찮다니까. 원래 장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야. 하지만 제 말이 아내가 아닌 제 자신에게 하는 위로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비 납부일이 다가올 때면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던 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내가 외식하자고 하면 늘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건 잠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저는 애써 경고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가장 큰 세탁기가 갑자기 덜컥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알 수 없는 에러 코드가 빨간색으로 깜빡였고 옆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왜 안 돌아가요? 환불 좀 해주세요. 말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은 180만 원입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불과 몇 달 됐는데 벌써 고장이라니. 카드 단말기에 금액을 찍으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계는 다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그날 이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새로운 문제는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발로 차여 부서지고 세제 자판기는 동전이 걸려 먹통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무인이라 인건비가 안 든다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쏟아진 세제를 닦아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바닥 위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한가운데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출은 회복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수입은 고작 150만 원 남짓 나가는 고정비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그날도 고지서 뭉치를 들여다보던 아내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지금 적자가 한두 푼인 줄 알아? 퇴직금 모아둔 거 다 여기다 넣었잖아. 이제 돈도 없어.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겠냐고.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다들 처음엔 힘들다잖아. 아내는 울먹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티다간 우리까지 무너져. 당신 욕심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어머님 요양병원 비용도 벌써 3개월이나 밀렸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뜨겁게 흐려졌지만 정작 내뱉을 말은 없었습니다. 내 선택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비 납부일이 다가오면 제 심장은 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 찍힌 금액, 굵고 차가운 글씨체가 마치 저를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달도 120만 원. 영수증을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더 깊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엔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고지서마다 찍힌 금액이 제 눈앞에서 커다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지서를 뜯고 금액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나?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에 아내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있던 손을 꼭 모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한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올 때면 한순간이라도 환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해맑게 달려와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라고 말하는 손주에게 저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달랑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과자 사 먹고 할아버지가 다음에 많이 줄게. 억지로 웃으며 초콜릿 하나를 쥐어줬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의 눈빛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버티자.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얼굴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더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조급했을까? 왜 연금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스스로를 탓하며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이 되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불빛 아래 서 있으면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에 쥔 커피는 금세 식어갔고 젊은 알바생들이 박스를 나르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박스를 날랐지만 마음속에선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은퇴 후 내가 바라던 두 번째 인생이었나? 택배 상하차 알바를 나가는 길엔 늘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보면 땀이 식기도 전에 허리가 뻐근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단정하게 살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낡은 모자를 눌러쓴 채 박스를 옮기는 제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결국 퇴직금 절반은 사라지고 남은 돈마저 적자를 메우느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숫자는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낮게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노후였을까? 그 목소리엔 분노 대신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결국 가게의 문은 닫혔습니다. 밤마다 환하게 켜져 있던 불빛은 꺼지고 남은 건 빛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제 발자국을 그대로 밟지 않기를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믿었습니다. 무인이라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건 달콤한 환상이었습니다. 기계는 돌아갔지만 제 인생은 그 기계보다 더 빠르게 망가져 갔습니다. 자동으로 돈 버는 사업은 없습니다. 편하게 버는 돈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지금 대세니까 늦기 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대세라 불릴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누구나 아는 아이템, 누구나 뛰어드는 시장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경쟁과 리스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연금과 생활비이건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전망을 깨뜨리고 모험에 나서는 순간 그 뒷감당은 결국 가족과 제 몫이었습니다. 연금과 생활비는 지켜야 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저처럼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꼭 지켜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지도 모릅니다.